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바쁘게 사는데도 인생이 공허하고 우울한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은 출근하기 바쁘고 사장은 매장 문 열기 바쁩니다. 다들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이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멍해집니다. 돈 잘 버는 직장, 돈 잘 버는 장사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돈을 벌기 위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과연 이런 삶에 기쁨과 설렘이 있을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지치고 힘만 들 뿐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 가고 싶은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고 위기를 맞이합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매일 즐겁고 설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관계와 소통에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고립되어 살면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할 때 비로소 마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소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신념이 있으니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게 되고 가슴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한 분 한 분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집니다. 비로소 장사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손님과 사장 사이에 끈끈한 찐 단골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돈은 그 진심을 따라 알아서 따라오는 덤일 뿐입니다. 꿈이 돈이 아니라 치유에 있기 때문에 매장에는 늘 활기가 돌고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산다면 매일의 장사가, 매일의 하루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타인의 시선이 무섭습니까? 올바른 마음을 품고 막상 해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소통의 가치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지생 언지사. 삶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냐는 뜻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장 스스로가 명확한 신념을 품고 걸어갈 때 비로소 매장도 인생도 그 뜻을 따라 넓어지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알면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멈춰서 있습니다. 나를 알아갈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급함과 편법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각을 넓히고 내면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몸과 정신은 하나이기에 내면을 닦아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오늘 내 진심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매일 밤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다듬으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가치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 밤 성찰하며 나를 성장시킬 때 당신은 이미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의 거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당신만의 따뜻한 지도를 그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손자병법 용감편 3. 간첩사용법 4, 5. 생간과 사간 시작하겠습니다. 사간자 위강사우외 영호 간지지 이전 우적 간야 생간자 반보야. 사간이란 허위사실을 밖으로 흘려 아군의 첩자가 알게 하고 그것을 적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생간이란 돌아와 보고할 수 있는 간첩이다. 사간. 사간이란 허위사실을 밖으로 흘려 아군의 첩자가 알게 하고 그것을 적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사간은 가장 비참한 간첩이다. 파견될 때 이미 아군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죽을 사의 사간인가? 허위 정보를 아군의 첩자나 사신에게 주면서 적에게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첩자나 사신은 본인이 획득한 정보가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있다. 허위 사실임을 모르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 또한 진짜 정보로 알아야 적의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므로 진상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적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운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죽을 사자 사간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간은 아마 여기기일 것이다. 유방은 여기기를 제나라로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오라고 명했다. 이에 여기기는 탁월한 구변으로 제나라 왕을 구워 삶아 유방에게 투항시켰다. 유방에게 붙으면 부귀영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여기기는 가슴을 치면서 만일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여도 좋다고 장담했다. 그리하여 제나라 왕은 술상을 차리고 여기기와 흥겹게 대작했다. 그때 한시는 일개 서생 여기기가 몇 마디 주둥이를 눌러 대국을 굴복시키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며 싸우는 자기보다 더욱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눈꼴 사나웠다. 그리하여 한시는 병력을 이끌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제나라를 공격했다. 여기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가마솥에 끌려 들어가 사간이 되었다. 제나라는 한신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춘추 시대에도 사간의 사례가 있었다. 정무공은 호국을 정벌하고 싶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 우선 호국과 혼인을 맺었는데 호국의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다. 그런 후에 조정회의를 열어 신하들에게 물었다. 우리나라가 영토를 넓히고 싶은데 어느 쪽을 정벌해야 좋으냐고 물었다. 이에 대부 광기사가 아뢰었다. 호국이 좋습니다. 광기사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군주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사간을 한 명 구하려는 것이다. 광기사가 걸려들었다. 정무공은 진노하여 질책했다. 호국은 사돈의 나라요. 형제의 국가인데 그대는 정벌하자니 무슨 뜻인가? 광기사를 끌어내어 참수하라 명했다. 호국의 군주가 소식을 들었다. 감동했다. 그리고 방어하지 않았다. 정무공은 병력을 일으켜 한 방에 호국을 멸해버렸다. 북송과 서하가 싸울 때도 사간의 사례가 있었다. 승려로 위장한 첩자가 밀랍 환약을 먹고 서하로 잔입했다. 수상이 여긴 서하에게 그를 체포해 고문을 가하자 뱃속에 밀랍이 환약이 있다고 고백했다. 환약을 꺼내어 깨보니 그 속에는 서하의 국정자문에게 보내는 밀서가 나왔다. 서하는 국정자문을 죽였다. 승려로 위장한 첩자도 물론 죽임을 당했다. 환약 속에 밀서가 있는 줄 첩자도 몰랐던 것이다. 5. 생간. 생간이란 돌아와 보고할 수 있는 간첩이다. 사간은 일단 출발하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간첩이다. 생간은 그와 반대로 살아서 돌아와 정보를 보고하는 간첩이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왕래하는 사신이다.
이전의 해설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넓은 의미에서 생간, 말하자면 살아서 왕래하는 간첩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쌍방간에 오고 가면서 상황을 통보해준다. 생간을 택할 때는 반드시 속은 총명하되 겉은 우둔해 보이며 외모는 졸렬하나 뚝심이 있으며 용감하고 강건하며 천한 일도 능숙하며 춥고 배고프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견딜 수 있는 자를 골라야 한다. 남북조식이 북조의 동의와 서위가 다툴 때 일이다. 서위의 우문대가 달의 무를 파견하여 동위의 고한 부대를 정찰하려 명했다. 달의 무는 3명의 기병과 함께 적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대기했다가 어둑할 무렵 적진에 접근하여 수와 암호를 여들었다. 이어서 달의 무는 적진으로 들어가 마치 야간 순찰을 하듯 병영 내부를 돌면서 규율에 어긋나는 적병을 만나면 책치치까지 하며 주의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적진을 정탐하고 무사히 귀환하여 우문태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전쟁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의 종태를 살피고 상황을 알아야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아군에게도 이미 첩자가 들어와 있으며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내가 어떤 신념으로 장사를 하는지, 나의 철학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해나가야 합니다. 단지 유행만 쫓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방향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